자,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수채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붓에 물을 묻힌 상태에서 어떤 색깔 할까요? 이번에는 연두색 할까요? 처음으로 배우게 될 수채화 기법은 바로 축축한 종이 위에 채색하는 방법인데요. 한글로는 수분 기법이라기도 하고, 영어로는 wet on wet, 젖은 부분에 다시 젖힌다, 약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채화 물감 자신이 원하는 색깔 섞어도 되고요. 물 많이 이렇게 해서 종이에 축축하게 발라줍니다. 이쪽에 할까요? 어떤 방향 써도 되겠죠? 저는 가로 썼다가 세로 썼다가 이렇게 축축하게 해주세요. 자, 이 기법은 색깔을 넣어서 시작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맹물 있죠? 물을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자, 이 위에다가 하늘색 섞을까요? 파란색 물감은 저는 이 위에다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수채화 물감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죠. 어때요? 번지게 되고 있죠? 이미 종이 위에 물감과 물이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축축하게 색감을 넣으면 번지면서 퍼지고 있죠. 양옆으로 퍼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 그냥 맹물을 탔던 부분에는 빨간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빨간색 물감을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어떤가요? 끝이 매끈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점점 퍼지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또 다른 색을 섞는 거예요. 노란색을 그냥 바로 이번에는 물감 그대로를 발라볼까요? 점으로 해볼까요? 점으로? 어때요? 퍼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점을 톡톡톡. 점점 퍼지고 있죠? 점점점.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이가 물을 꽉 끌어들이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아직 축축한 상태에다가 그 위에 물감을 딱 놓으니까 점점 퍼지는 거예요. 점점. 자, 이런 기법을 물을 발라서 시작을 해도 되고 물감에 물을 많이 섞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칠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스프레이, 집에 있는 스프레이를 뿌려서 스프레이 뿌린 위에다가 톡톡톡톡 물감을 뿌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종이 그대로, 종이 한 장을 그냥 물에다가 한번 넣었다가 욕조 이런데 물을 조금 얕게 물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종이를 한번 넣었다가 빼요. 그러면 종이 한 장이 다 물이 묻어 있겠죠. 그 위에다가 다양하게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퍼지는 효과, 그라데이션 효과를 한 장의 그림에다가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법들은 책상 위에 종이를 놓고 그려야 평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골고루 퍼지게 돼요. 하지만 이젤 위에서 이런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물이 뚝뚝뚝 밑으로 흐르겠죠. 그쵸? 여기는 책상이니까 바로바로 양옆으로 이렇게 스며들고 있지만 책상에서 하게 되면은 물이 많으니까 뚝뚝뚝 울게 됩니다. 그런 기법을 따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밑으로 쭉쭉 흘러내리게, 일부러 흘러내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기법을 그럼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스며드니까 처음에 발랐던 곳과 두 번째 발랐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죠. 자, 여기도 보시면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가까이 칠하지 않았는데도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만났어요. 여기가 만났죠. 그러면은 노란색을 물을 탄 다음에 여기다 한번 칠해 볼게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칠하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살짝 겹치게
그다음에 처음에는 붓을 눕혔다가 점점점 붓을 세우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쪽은 조금만, 빨간색이 조금만 이렇게 묻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퍼지게 돼요. 지금은 약간 경계가 있죠. 하지만 조금 지나면 여기처럼 노란색이 옆으로 퍼진 것처럼 노란색과 빨간색이 자연스럽게 서로 스며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사용하면 그라데이션 효과를 노란색에서 점차적으로 빨간색으로 색감이 변하는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자, 뭐 이 끝에는 조금 더 빨갛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물감을 많이 타서 여기는 조금 더 진하게. 아직 이 주황색, 빨간색 부분이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한 색감을 섞어도 자연스럽게 또 둘이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뭐 무지개처럼 노란색, 빨간색, 더 진한 빨간색 이렇게 되겠죠. 뭐 끝에는 보라색을 한번 섞어볼까요? 뭐 자신이 원하는 색감 섞어도 돼요. 뭐 선생님 저는 빨주노초판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셔도 되죠. 자신이 원하는 색감. 자, 보이시죠? 빨간색이 보라색으로 내려오는 모습 보이시나요, 지금? 점점점. 어때요? 빨간색이 보라색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비 오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그 밑에는 파란색을 한번 해볼까요? 물감 많이 해서 또 보라색이 파란색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빨간색이 약간 해파리 같죠? 막 점점점 길게 내려오고 있죠. 거의 보라색을 다 덮은 정도예요. 자, 뭐 그 밑에 뭐 녹색, 파란색, 초록색 같이 섞이고 있죠. 파란색 지금 내려오죠. 보이시죠? 지금 파란색 내려오고 있어요. 초록색도 올라가고 파란색도 내려오고 이 가운데는 초록색이 올라가고 양옆은 파란색이 내려오고 있네요. 그쵸? 자, 이런 효과를 자신이 약간 축축한 종이 위에 표현을 하면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응용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보면 여기 초록색 지금 이제 점점점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동글동글 이렇게 퍼지는 모습 잘 보이고 있죠. 노란색도. 자, 이거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이 되는, 서로 그라데이션이 되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물이랑 물감 섞어서 처음에 발라놓고 그 다음에 물감을 발랐던 것 혹은 물만 발랐던 곳에 축축하게 올려놨던 것 말고 이제는 그냥 붓을 아주 말라서 휴지에 톡톡톡 혹은 걸레에 톡톡톡 이렇게 물기를 쫙 빼주세요. 물기를 쫙 뺀 후에 뭐 아무 물감, 보라색 해볼까요? 보라색 물감만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팔레트 하지 말고 물감만 한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물감이 예쁘게 안 나오고 어떤 데는 나오고 어떤 데는 안 나오고 이 가운데는 안 나오고 그쵸? 이거를 갈필 효과라고 해요. 물기가 없는 붓에서 물감만 나오는 것. 붓에 물이 없으니까 물기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뻑뻑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이거는 물의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나죠. 뭔가 흥건하고 뭔가 축축한 그런 느낌이 난다면 여기는 아주 메마른 느낌, 물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죠. 뭔가 건조한 느낌, 뭔가 이런데도 갈필이 있으니까 어느 부분은 비어있고 어느 부분은 꽉 차 있고 그렇죠. 그런 느낌, 건조한 느낌과 축축한 느낌, 이런 느낌이 다른 표현 기법이 수분 기법과 갈필 기법. 자, 이렇게 물의 양에 따라서 다른 기법이 있다면 이번에는 붓을 이용한 기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일단 물감을 한번 어떤 색 할까요? 빨간색 할까요? 아니면 핫핑크로 할게요. 물 많이, 이번에는 물을 조금 많이 하고 물감도 조금 많이.
자, 이번에 할 기법은 뿌리는 기법이에요. 뿌리는 기법. 그럼 물이 많아야겠죠. 물이 이렇게 갈필처럼 물이 없으면 이렇게 뿌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붓에 물을 흥건하게 돌려가면서 묻힌 다음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방울처럼 이렇게 되죠. 뭐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뿌려지는지 뭐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자, 막 사방에 막 튀었어요. 자, 이런 뿌리는 기법은 책상에 앉아서 하기보다는 이 젤에 종이를 놓은 상태에서 살짝 뒤로 나가서 서서 붓을 마구잡이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에 다양한 방향으로 물감이 뿌려지게 됩니다. 자, 뭐 다른 색깔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가까이서 하니까 어디다 떨어질지를 잘 모르겠죠? 자, 이게 뿌리면서 기존에 뿌렸던 색감이랑 섞이기도 하고, 그쵸?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랑 분홍색이랑 섞였어요. 자, 뭐 이런 거는 제가 원하는 위치에 뿌려지는 건 아니죠, 그쵸? 자기 마음대로 붓이 원하는 곳으로 뿌려지게 되니까 조금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제가 여기에다가 칠을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묻고, 그쵸? 갈필 기법도 당연히 여기에 칠했으니까 여기에 묻겠죠. 자, 뭐 이렇게 뿌려진 상태에서 뭐 조금 더 이렇게 퍼지는 느낌을 내고 싶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물을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물을 여기다 툭, 물을 여기다 툭, 툭. 그럼 처음엔 이렇게 물방울이 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퍼져 있어요. 왜? 종이가 물을 흡수를 하니까 점점점 커지겠죠. 이 동그라미들이. 처음에는 그냥 동그라미로 있다가 점점점 퍼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당연히 바로 얘가 뭐 바로 퍼지는 건 아니에요. 그쵸? 휴지가 아니니까 점점점 퍼지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자, 뭐 이런 기법이 있다 하면은 이번에는 어떤 기법을 해볼까요? 덧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덧칠. 덧칠은 뭐냐? 뭐 이렇게 칠해진 부분에 다시 한번 덧칠을 하는 거예요. 말랐나 한번 보고 아직 이 초록색 부분은 마르지 않았어요. 그럼 이 갈필 부분은 해볼까요? 갈필 부분은 당연히 물기를 없앴으니까 건조한 상태죠. 자, 이 위에 노란색? 노란색 여기 있으니까 노란색 바로 칠해볼까요? 덧칠을 해보는 거예요. 뭐 가로선으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노란색인데 오른쪽으로 쫙 가니까 약간 보라색이랑 섞여서 여기 시작하는 부분은 밑에 거랑 다르죠? 살짝 색이 노란색이 조금 지저분하게 됐어요. 그쵸? 서로 색이 섞이니까. 또 그리고 이 끝부분과 가운데 부분 색감 차이 나죠? 여기는 살짝 불구스름한 색상, 주황색이 느껴지고 양 끝은 노란색이 느껴지죠? 노란색을 보라색에 칠했으니까 보라색과 노란색이 만나지 않는 부분은 노란색이겠죠? 하지만 노란색과 보라색이 만나는 부분 어때요? 약간 주황색, 약간 갈색 그런 색상이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덧칠을 할 때는 기존에 발려져 있던 색상이랑 그 위에 바르는 색상이랑 같이 섞이게 되면 다른 색감이 나온다. 이런 게 바로 덧칠 기법이다. 덧칠을 하면 그냥 노란색이 그 위에 올라가는 뭐 그런 건 아크릴이죠. 아크릴은 기존에 칠했던 색상이랑 다시 칠하는 색상이랑 거의 섞이지 않아요. 그쵸? 아크릴은 또 빨리 마르기 때문에 마르고 나서 뭐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색감을 섞으면 당연히 섞이죠. 근데 뭐 유화가 아니고 아크릴은 색감이 잘 섞이지는 않아요. 색연필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덧칠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칠을 했으니까 닦아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쵸? 뭐 여기다 해볼까요? 아직 마르지 않았죠? 마르지 않은 부분에다가 한번 닦아내기를 해볼까요?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 저희 2강의에서 종이 앞장과 뒷장 얘기를 하면서 닦아내는 기법 한번 했었죠. 자, 여기를 한번 닦아내보는 거예요. 아직 마르지 않아서, 그쵸?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또 이 앞으로 오고 있어요. 그쵸? 여기 보이시죠?
처음에는 그냥 어느 정도 말라 있었던 상태인데 이제는 빨간색이 또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보라색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약간 삼각형으로 지금 여기 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축축한 상태에서 소금 올려놓은 다음에 30분 말려놓고 소금 이렇게 빼면 소금 있던 부분만 하얗게 남겨놓는다고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 여기다 해보셔도 돼요. 여기 아직 마르지 않았으니까 집에 있는 소금, 이렇게 굵은 소금, 얇은 고운 입자 소금은 당연히 안 돼요. 굵은 소금 5개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 물감 다 마른 다음에 딱 건져내면 그 부분만 하얗게, 그래서 약간 별처럼, 별 모양처럼 하얗게 남겨집니다. 그런 거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수채화를 바로 종이에 칠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크레파스나 오일 파스텔 그런 거 있으면 여기다가 크레파스 한번 이렇게 찍찍찍 해보거나 혹은 오일 파스텔 찍찍찍 이렇게 해봐요. 네모를 그려도 되고 동그라미를 그려도 되고 그 다음에 수채화 물감을 그 위에다가 칠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일이랑 물이랑 섞이니까 당연히 섞여지지 않겠죠. 색연필은 당연히 섞여요. 색연필은 오일이 기본 바탕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일 파스텔이나 크레파스를 한번 이렇게 그린 다음에 물감을 거기다 바르면 크레파스로 칠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물감이 먹게 됩니다. 이 종이에 수채화 물감과 파스텔이 섞여지지 않아요. 이 오일 파스텔이. 그냥 파스텔은 아마 섞일 거예요. 오일이 섞여있는 그 강도가 적기 때문에. 아니면 또 어떤 기법이 있을까요? 기법은 다양하겠죠. 자신이 기법을 직접 만들어도 되겠죠. 이렇게 물방울 있는 부분을 빨대로, 저희 초등학교 때 또 했었죠. 빨대로 이렇게 부는 거예요. 불면은 부는 방향대로 이렇게 퍼지죠. 부는 방향대로 빨대 이렇게 퍼지죠. 빨대로 부는 방향대로. 이쪽으로 분다. 그럼 이쪽으로 퍼지고. 오래 하면 머리 아파요. 그쵸? 계속 입으로 바람 부니까 현기증 오고. 그러니까 적당히만. 아니면 빨대로 불기 힘들다 하시면 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물감을 흥건하게 한 다음에 종이를 세우면 종이를 세운 방향대로 바닥 쪽으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쵸? 이런 것도 밑으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겠죠. 종이를 세우면. 제가 이번 강의에서 했던 기법 말고도 또 다양한 기법이 있겠죠. 자신이 알고 있는 기법도 있을 테고, 그런 기법을 내가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무슨 기법을 썼는데 어떤 기법을 썼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법을 썼었지 하면서 그걸 또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자신이 원하는 색상 아니면 이렇게 저와 똑같은 색상을 하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 또 색상을 만들 수도 있겠죠. 세로로 할 수도 있겠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색감을 섞을 수가 있겠죠. 조금 마른 상태에서 한번 노란색을 꼭꼭 찍어볼까요? 노란색이라서 잘 안 보이네요. 그쵸? 조금 더 진한 색상이어야겠네요. 그러면 이런 진한 파랑을 섞어볼까요? 세피야. 어때요? 놓자마자 점점 퍼지죠? 바로 퍼지죠? 이 남색 부분이. 남색으로 칠한 부분이 바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점점점 퍼지고 있어요, 지금. 빨간색 쪽으로 가고 있죠? 자, 아니면 이 파란색을 이 갈필 부분에 섞어보는 거예요. 남색은 진하니까 섞여지지 않죠. 보라색이랑 섞여지지 않아요. 남색이 너무 진하니까. 그래서 연한 색상 위에 진한 색상을 놓으면 수채화는 처음에 칠했던 색상이 안 보인다. 근데 처음에 진한 색상 섞고 처음에 진한 색상 칠하고 연한 색상을 그 위에 칠하면 연한 색상이 안 먹는다. 자, 이런 기법도 알 수 있겠죠. 이런 수채화에 응용을 하는 거죠. 여기도 노란색이랑 또 섞이고 있어요. 그쵸? 여기 남색 지금 어때요? 해파리처럼 엄청 퍼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채화는 밝은 색 먼저 점차적으로 진한 색상,
자,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인데 방금 노란색 쓰니까 어땠어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왜? 진한 색상이 먼저 보여요, 수채화는. 여기도 보면 보라색 위에 남색 썼더니 안 보이죠, 보라색. 여기만 보이고 이 남색, 쫙 남색이죠. 근데 노란색 어때요? 끝부분은 노란색이지만 가운데는 보라색이랑 섞인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뭐 자신이 원하는 기법, 자신이 조금 재미있다 하는 기법을 조금 더 응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신이 뿌리기가 좋다, 이런 뿌리기를 한 종이 전체에 다 해보는 거예요. 빨주노 초파남보 여러 색상으로, 여러 방향으로 막 뚝뚝뚝뚝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니면 종이를 물에다가 흥건하게 다 묻힌 상태, 그 위에다가 뿌리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재미나게 해파리 모양처럼 동글동글 쫙쫙쫙 퍼지겠죠. 종이 전체가 다 쫙 퍼지게 됩니다. 근데 종이 전체에 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종이가 빳빳하지 않고 종이가 당연히 울어요. 그쵸? 종이가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물을 흥건하게 묻힌 다음에 바로 하면 점점점 마르면서 종이 양 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막 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강의 다양한 수치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습은 기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갈필 기법, 그리고 이렇게 물감 뿌리는 기법, 닦아내는 기법, 그리고 덧칠하는 기법, 뭐 이런 말리는 기법 한번 한 다음에 효과를 낸 다음에 말려보는 거죠. 말리면 또 다르죠. 그쵸? 이렇게 지금 아직도 마르지 않았어요. 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쵸? 이런 데는 점점점 마르고 있죠. 이런 거는 너무 물이 많으니까 이런 거 보세요. 여기 노란색이랑 분홍색 섞인데 아직도 눈사람처럼 오글록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종이가 바로 물을 흡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여기도 안 말랐어요. 종이가 물을 흡수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이 위에 칠을 했기 때문에 금방 마르지만 여기는 계속 덧칠을 했죠. 여기도 물을 볼륨감 있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종이가 물을 흡수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